현재 대한민국은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CBDC 테스트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P2E 송금, 디지털 바우처 서비스 등의 실질적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같은 곳에서 QR코드로 CBDC를 이용한 결제를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CBDC가 도입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202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CBDC가 적용될 것이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불입니다. 오늘은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CBD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최근 중국에서 위안을 은행에서 인출해주지 않아서 크게 논란이 됐었죠. 이와 연결된 게 CBDC인데 먼저 많은 분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CBDC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DC는 영어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쓰는 화폐나 지폐, 동전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디지털화 시켰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존의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과 달리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CBD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와는 확연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발행하고 관리하지만 CBDC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암호화폐의 개념이 아닌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위안화 현금 인출 제한은 CBDC와 크게 관련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매우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고 사용 확대와 더불어 강제성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금 사용을 점차 줄여서 국가에서 통제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카운팅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현금 사용을 줄이면 중앙정부에서 모든 거래를 감시하고 통제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실상 화폐 규제를 만들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우세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서도 이러한 CBDC를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화폐 규제에 대한 강화 목적을 가지고 CBDC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의견이 나올만합니다. CBDC를 도입하면 국가가 모든 사람들의 돈의 흐름을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개인의 소비 내역과 자산 보유 현황까지 모두 국가 단위에서 체크를 하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체제의 계획 경제에서 국가가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CBDC 자체가 화폐의 공산화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사회 신용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개인의 금융활동과 소비활동을 철저히 관리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단위에서 개인의 자유와 금융을 간섭을 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있어서 개인 금융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다고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 사항들이 디지털 화폐인 CBDC가 널리 퍼지게 되면 정부의 개인 통제 능력은 더욱 강력해질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에서도 CBDC에 대한 연구와 시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디지털 달러라는 이름으로 CBDC를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기술적인 실험과 법적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과 달리 CBDC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개인 성향이 강한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 단위에서 CBDC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의 반발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철저한 법적인 분석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유럽 또한 유럽중앙은행 ECB에서 이 디지털 유로를 발행을 해서 적용을 시키려는 실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CBDC를 통해 금융 효율성과 통화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동일하게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 유지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서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입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유럽인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우려를 하고 사생활 보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 도입 과정에서도 철저히 투명성과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2021년부터 한강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CBDC 테스트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상 환경에서만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실제 은행과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현실적인 환경에서도 활발하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부터 10만 명을 대상으로 예금 토큰 형태의 CBDC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2025년 하반기부터는 P2E 송금, 디지털 바우처 서비스 등의 실질적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같은 곳에서 QR코드로 CBDC를 이용한 결제를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CBDC가 도입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무 환경에서도 테스트도 어느 정도 끝나 있고 그 테스트 결과가 도출이 되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은행 그리고 금융기관이 서로 잘 협력을 해서 CBDC를 적용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2026년에서 27년 사이에 대한민국에 CBDC가 적용될 것이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첫 번째, 효율적인 금융 거래 가능, 빠르고 저렴하죠. 두 번째, 금융 범죄 감소, 자금 세탁이나 탈세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금융 서비스 접근성 확대, 은행이 없는 지역 금융에서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가능성. 두 번째, 국가의 지나친 감시와 통제. 세 번째, 디지털 화폐의 시스템 자체에 해킹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잘 이해를 하고 결국 CBDC가 얼마나 잘 정착될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수준이 어느 정도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민들과 사회적인 합의를 충분히 하면서 소통을 하며 이러한 좋은 정책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CBDC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국가가 개인의 삶에 어느 정도까지 통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해 침해를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은데요. 먼저 CBDC가 우리의 삶에 편리함과 효율성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CBDC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더욱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벌이었습니다.